동기 10명 정도 된다라고 하면 그중에 임원이 되거나 위에까지 올라가는 케이스는 10명 중에 1명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9명에 속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죠. 이제 월 300만 원을 현금 흐름을 만들려면 네.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얼마가 정도가 필요할지. 제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금액은 정도예요. 음. 그러니까 5년이면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황호봉이라고 합니다. 우리은행 대신자산운용, NH아몬디 자산운용에서 연금 상품, 고액자산가 상품, 그 다음에 기관들 대상으로 한 투자 상품들을 운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투자 자산은 국내외 주식, 채권, 원자재, 환율 이런 쪽에 모두 다 투자하는 상품들을 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제가 독립을 해서 제니스 그룹이라는 회사를 창립해서 지금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사실은 좋죠. 당연히 집이 있으면 좋은 거고 네. 우리들의 다 꿈이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노후에는 집도 집이지만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한 90% 이상, 거의 심지어는 100% 정도 수준의 대부분의 자산이 다 부동산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창출되지 않고 자기가 쓸 돈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궁핍한 생활을 이어가는 케이스가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현금 흐름이 노후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제 저도 오랜 기간 동안 고민을 한 주제이고, 그리고 또 책을 집필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인터뷰를 하고, 또 은행에서 물론 저는 이제 운용의 일을 했습니다만 다른 부서에 계셨던 이제 선배님들도 형님들도 많이 있어서 그분들이 은퇴하시는 모습들도 많이 보고 그 이후에 생활하시는 모습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오랜 기간의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에서 성실히 일을 하다 보면 직장에서 인정을 받는 것도 좋은데 모든 자기의 역량이 조직에 집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퇴를 하고 나면 그 조직에서 쓸 수 있는 기술들만 사실 본인들한테 남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은퇴를 하고 나서 정작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굉장히 한계가 많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 기술들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술들이면 좋지만 그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노후에 당황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집니다. 나는 성실히 살았는데,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은퇴를 하고 보니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자신감도 떨어지게 되고 위축되게 되고, 그러면 실제로 자기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역량도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으면 괜찮아요. 네.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을 산다든가 꼬마 빌딩을 산다든가 그게 돈이 있다는 거니까. 근데 직장 생활에서 원래부터 돈이 많은 케이스가 아닌 이상에는 그런 투자를 하는 거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레버리지를 쓰는 거거든요. 그 대출을 낀다든가 뭔가 다른 자금을 융통을 해가지고 무언가를 내 돈이 아닌 거를 네. 가지고 융통을 하는 건데 그거는 굉장히 큰 리스크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준비가 돼 있으면 괜찮습니다. 오랫동안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고 세금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노하우들을 알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에는 임기응변 가지고는 한계가 있죠. 물론 부동산은 제 영역이 아닙니다만 부동산을 주변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보면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책에도 기술을 했습니다만 전세 대란이 일어나면서 다가구 주택이 한 사람이 빠져나가고 또 한 사람을 전세로 맞는 기간 동안에 이제 기간이 뜨잖아요. 그러면 돈은 마련을 해서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 그러면 굉장히 난처한 케이스들이 많이 생기죠. 주식은 더 말할 것도 없죠. 포트폴리오라는 거를 짜본 적이 없는데 그냥 무슨 주식이 좋냐라고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 사돈의 8천의 친구의 와이프가 어느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좋은 계약건이 있다더라 얘기를 듣고 그거를 친구의 사돈의 8천에 이제 나까지 와가지고 이제 내가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 잘 모르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많은 분들한테 조언을 했었는데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5년이면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에요. 그 5년 동안에 본인이 부동산을 한번 파보고 싶다라고 해서 팔 수도 있는 거고, 그 5년 동안에 금융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좋은 방법들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뭐 속된 말로 덩어리가 크잖아요. 네. 예, 자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금융은 사실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연습 게임을 많이 뛸 수 있죠. 작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가면서 수업료를 최소화해가면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금융은 장점이고, 그 준비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나중에 정말 내가 은퇴를 했을 때에는 굉장히 준비가 많이 돼 있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30분 넘게 사실 인터뷰를 좀 해봤는데, 네. 연금 저축, 뭐 연금 펀드, 네. 연금 보험, 그 다음에 IRP, 네. 그 다음에 ISA, 요 세 개를 구분하시는 분도 사실 많지 않고요. 이 세 개를 가지고 준비가 되시는 분들도 제가 물어봤던 30명이 넘는 분 중에 한 5분 정도 됐었나? 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들 아직도 회사에 올인하면서, 물론 이제 회사를 열심히 다녀서 회사에서 임원도 되고 뭐 사장도 되면 노후 준비가 그만큼 훨씬 수월하겠죠. 왜냐하면 마지막에 받는 월급이 또 크기 때문에 네. 퇴직금도 달라지고, 그리고 또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나오면 다른 곳에 갈 수 있는 케이스들도 의외로 좀 많이 있으니까 도움이 많이 될 텐데, 보통 이제 회사를 다니다 보면 뭐 동기 10명 정도 된다라고 하면 그 중에 임원이 되거나 위에까지 올라가는 케이스는 10명 중에 1명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9명에 속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거를 사실은 40대 중반 정도쯤 되면은 알죠, 본인이. 아, 내가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라는 걸 아는데, 조직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도 그거고, 스스로의 그 55세 이후의 삶도 준비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 90살까지는 충분히 사는데 55세 나와서 흔히 얘기하는 놀면 35년을 놀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5년을 논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준비를 하는 게 최소한 5년 정도는 준비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따라 틀리고 개인에 따라 네. 틀리긴 한데, 제 생각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한 30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생활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뭐 여가 생활, 그 다음에 또 뭐 병원도 또 중간중간에 또 한 번씩 가야 되고, 또 여행도 한 번씩 또 가야 되는 일이 생기고, 네. 그리고 주변에 경조사 있을 때 좀 챙겨야 되잖아요. 네. 그런 상황들을 보면 한 월 300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두 부부가 사는데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월 300만 원을 현금 흐름을 만들려면 네.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이제 얼마가 정도가 필요할지. 네. 그게 사실은 진입 시점에 따라서도 좀 다르고요. 네. 시장 여건에서라도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금액은 한 3억 정도예요. 3억 정도의 현금이 있으면 월에 한 200만 원 조금 정도 넘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세전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국민연금 평균적으로 한 6, 70만 원 정도는 받으니까, 그러면 한 3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좀 약간 전제가 좀 있어요. 그리고 공부가 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투자하는 자산들에 대한 이해랑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지 그 정도의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배당이 나오면 미국의 조금 위험한 채권들 같은 데 투자를 하게 되면은 배당이 한 6, 7%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국내는 그보다 훨씬 적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배당이 5% 이상, 4% 이상 나오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면 요즘 같은 고인플레이션 시대에 네. 인플레이션 제하고 나면은 사실상 내가 버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이상의 배당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원금이 조금씩 불어나는 효과가 좀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투자를 해야 올해보다는 내년에 원금이 조금은 불어나야 똑같은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가 있겠죠. 인플레이션만큼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인플레이션만큼 돈의 가치는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면 올해는 뭐 일정한 돈 가지고 햄버거를 하나를 사 먹었지만 내년에는 사실상 그 돈 가지고 햄버거를 사 먹을 수가 없죠. 몇백 원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원금이 좀 늘어나야 된다.
이제 그거를 이제 저는 원금 체력이라고 이제 좀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올해도 300만 원 나오고 내년에도 300만 원 나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게 사실은 300만 원씩 꾸준히 나오는 거는 매년 갈수록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은 300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300만 원보다 조금 더 나와야 되고, 그 후년에는 300만 원보다 조금 더 나오는 거 조금 더 나와야 돼요. 예, 그렇게 계속 늘려가야 되는, 현금 흐름을 늘려가는 거를 목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은퇴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기는데, 뭐 일단 돈이 좀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좀 있어요. 제 책에 이제 사례를 든 게 퇴직금만 딸랑 남은 이부장이라는 이제 케이스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부장 같은 케이스도 퇴직금만 딱 들고 명퇴를 해서 그때서부터 이제 금융 준비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한 1년, 2년 정도를 본인이 열심히 공부를 하면 시장을 따라가는 그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절대 욕심내면 안 되고 본인이 노하우를 좀 쌓아가면서 운용을 하는 게 좀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갑자기 내 퇴직금을 2배를 늘리겠다. 이거는 사실은 절대 안 되고, 지금 가지고 있는 퇴직금이 따박따박 늘어나는 모습을 본인이 만드는 과정을 스스로 겪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적은 돈서부터 그렇게 실질적으로 뭐 고수라고 하긴 그렇지만 뭐 선수들이 하는 방법들, 그래서 시장이 올라가는 모멘텀이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우상향하는 그런 시장에 투자를 해서 자기 자금을 맡겨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경험하면서 시장을 믿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이제 뭉칫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제 오늘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예금에다가 그냥 묶어놓으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서 사실 그분들한테 가장 안정적인 거는 원금 보장이라는 그 단어예요. 원금 보장이라는 그 단어를 사실 깨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자기 자금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 중에 일정 부분만 떼어서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이제 고이율 상품 같은 데 투자를 한 번씩 해보는 게 사실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그렇게 투자를 하려고 이제 금융기관 같은 데에 가보면 폐쇄형 상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돈은 3년 동안 못 빼세요. 이 돈은 5년 동안 못 빼세요. 이런 상품에는 절대 투자하시면 안 돼요. 언제든지 내가 환매할 수 있는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가서 이렇게 턱하니 맡겨놓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뭔가 하나씩 투자를 해보는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사실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금액을 좀 적게 해서 하나 둘씩 포트폴리오를 짜서 그 포트폴리오의 크기를 키워나가는 그런 연습을 하면은 굉장히 나중에 좋은 결과를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도 거의 한 70% 올랐고 올해도 뭐 30% 정도 지금 오르는 상황인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단기간에 올라서 굉장히 단기간 올라서 수익률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미국이랑 비교를 해보면 미국은 70년대 이후의 수익률을 한번 따져보면 한 3년 정도를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연 한 8에서 10% 정도의 수익률이 나와요. 근데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위기가 몇 번이 있었어요. 뭐 70년대 오일 쇼크도 있었고, 그 다음에 2000년 넘어갈 때 IT 버블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도 있었고, 그리고 22년도에는 금리를 너무 올리고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지면서 이제 뭐 공급발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금리 상승, 이런 걸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만 돈을 안 빼시면 돼요. 이런 시기에만 돈을 안 빼시고 그냥 쭉 가지고 계시는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장기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미국 시장은 8에서 10% 정도의 S&P 500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게 500개 기업이 한꺼번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투자를 하는 게 부동산에 보통 투자를 대부분 다 많이 합니다. 왜 투자를 많이 할까요? 부동산 시장이 그동안 우상향을 그려왔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미국은 그런 믿음이 주식시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돈이 많아서 부동산을 투자를 하면 강남 아파트 사면 좋지만 그 사기가 어렵잖아요. 거의 뭐 불가능한 영역에 가까운데, 그러면 적은 돈을 가지고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우상향인 시장에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변동성은 있죠. 네. 어저께 이만큼 올랐다가 지금 뭐 전쟁하고 있으니까 또 올해 지금 거의 한 7, 8% 빠졌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장도 있긴 하지만 나중에 한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돌아보면 항상 얘기하지만 빠지면 그때가 매수 타임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이 3억이 넘는 인구의 한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일을 하고요.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연금 투자를 하는데 그 연금 투자의 대부분이 주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미국은 주식시장이 국민의 많은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물타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미국 주식시장에 한 달에 한 번씩 물타기를 하는 시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끊임없이 밀려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방이 굉장히 많이 막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빠지면 좋은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것만큼 그것만큼 좋은 방법은 사실은 없는데 그게 미국 시장에는 여러 가지로 통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내 주식시장이 도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에 뭐 100% 동의를 할 수는 없지만 이해는 가고요. 만약에 어렵다라고 하시면 그럼 미국의 주식시장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강남 부동산 투자하시는 거랑 저는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최고의 사례는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었던 사례예요. 한 40대 한 중반 정도 되는 이제 제 또래 이제 후배인데 일단 3종 세트가 꽉꽉 들어쳐서 다 가지고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보험까지 이제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다 들어간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케이스, 그 다음에 남는 돈을 가지고 미국 주식을 우량주를 계속 사모아가는 이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아주 나무랄 데 없는 노후 준비, 그 다음에 스스로 이제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회사 생활도 또 열심히 하면서 아주 그런 자기 관리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친구가 있었고, 정말 최악의 사례는 마이너스 통장을 빡빡빡빡 다 긁어가지고 집 하나에 이제 올인한 이제 그런 사례. 이제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사실은 없는데 이제 중간에 회사를 나오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죠. 저희 뭐 또래에 좀 있었던 이제 그런 케이스고,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는 은퇴를 하셨는데 집 한 채가 다인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퇴직금까지 다 털어가지고 이제 집 사는 데다가 이제 밀어 넣다 보니 뭐 결국엔 대출금 갚는 데 쓴 거죠. 관리비도 마이너스 통장에서 빼서 쓰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죠. 자기는 이제 뭔가 은퇴하고 나서 다른 일을 막연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현금 흐름이 딱 끊겨버리다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자산은 무조건 분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융이랑 부동산이랑이 나눌 수가 있는데 부동산을 안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부동산도 투자 자산이다라고 보면은 내 투자 자산의 90%가 부동산에 들어가 있다? 이거는 노후에 엄청나게 큰 재앙을 몰고 올 씨앗이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최소한 30-40%는 금융자산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30-40%의 금융자산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뭔가 다른 거를 꿈꿔볼 수도 있고 생활을 좀 여유 있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좀 분산을 하시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50을 목전에 두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좀 권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은퇴를 막 하셨는데 네. 준비가 안 돼 있으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충분히 길이 있으니 굳이 빨리 치킨집을 열지 않으셔도 되고,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처럼 상가 같은 데 투자를 해서 돈이 확 묶이는 네. 그런 선택을 하실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 네. 그 다음에 내가 남부럽지 않게 뭔가 준비가 다 해놨다라고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걸 중시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네. 그러시지 말고 네. 천천히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5번째 책입니다. 우리가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운용을 하면 현금 흐름을 맞출 수 있을 것인지, 그에 대한 사례들, 최대한 다양하게 기술을 하면서 실제 투자를 했을 때 좀 효과적으로 이득을 좀 볼 수 있는 경우를 좀 넣었으니까 한번 읽어보면서 이거는 나랑 비슷하다라고 하면 그 케이스를 좀 변형해서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 책뿐만 아니라 다른 책으로 또 넘어가셔서 공부를 더 해서 우리 다 같이 외롭지 않은 그런 노후를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40에서 50을 넘어가는 이제 그런 제 동년배들, 그 다음에 아직 준비를 못했는데 이거 어떡하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50대에 계신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60대에 넘어가셨는데도 여지껏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면 충분히 책을 읽으면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고 노후를 금융으로 설계를 한번 해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 책이 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